일시적이라는 것도 뭐 본인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판단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. 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유동성을 불리고 이 많은 충격을 왔다는 그 네. 연준에 대한 이제 실기론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실기론 뭐 맞는 얘기고요. 네.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예상을 못했고 그런데 그 당시로 이제 되돌아가 보면 이전에 그 정도 인플레가 생긴 적도 있었고 그때는 금방금방 꺾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과거 데이터에 따라서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그 기업에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때 일시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네, 그 팀 퍼머넌트, 그 퍼머넌트 캠프에 있는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당시 얘기를 좀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연준은 경제 전체에 대한 경험,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시적인 입장에서 골고루 다 보다 보니까 과거 경험에 따르면 일시적일 것이다.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. 뭐 크루그만도 그쪽 캠프에 있었으니까요. 네.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. 네, 레리 서머스가 그렇고 올리비에 블랭샤드가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거시경작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재화 시장을 많이 하거든요.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을 맞게 뭐 그 맞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또 뭐 크루그만의 반성문이라고 되는 거 보시면 진짜 반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크루그만의 반성문은 어떤 내용이? 뉴욕 타임즈는요. 그 칼럼니스트한테 아직 그 내용이 틀리잖아요. 그럼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. 네. 그래서 why I was wrong about inflation. 내가 왜 틀렸는가. 그래서 그걸 쫙 썼어요. 칼럼을요. 네.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래 내가 틀렸다. 니네가 맞았다. 니네가 이제 썸머스 등이죠. 네. 근데 그게 맞은 이유가 니네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맞았을까 하는 건 아직도 약간 의심이 든다. 식으로 약간 좀 뭐 비꼬는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썸머스 교수나 블랭샤드 교수 같은 분들은 노동시장에 좀 천착을 해서 보니까 노동시장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병목이 일어나면서 생긴 여러 그런 것 사회적인 현상까지 더 봤기 때문에 그런 임금 인상을 더 크게 본 거죠. 맞춤 오모초는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을 못 읽은 건가요? 그렇죠. 그 변화가 또 읽어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를 몰랐던 거죠. 사실은. 그렇죠. 네. 과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도 방송국이 나와서 하셨죠. 그렇죠. 근데 미국은 안 그랬잖아요. 네. CNN 보면 모든 사람이 다른 데서 한 명만 딱 아틀란타 그 본부에 나가고 모든 사람은 자기 집에서 했거든요. 그렇죠. 다 해. 지금은 또 마스크 안 쓰고 다 나왔지만 그러니까 나라마다 워낙 다른데 과연 어떻게 과연 사람들이 적응을 할까.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Great Inflation, 대인플레이션이란 말처럼 Great Resignation, 대사퇴의 시대, 사이라고 부르던데 과연 사람들이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일이 없어져서 그만뒀다가 그 다음에 또 일을 안 해보니까 그 시장은 잘 되니까 미국은 주식시장이 잘 되면 은퇴를 많이 합니다. 실제로. 왜냐하면 계산을 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내가 다 빼서 정기예금 넣고 1년에 얼마씩 하면 1년에 해외여행 한 번씩 가고 언제까지 먹고 살고 된다. 그 생각하면 미국은 냉정하게 딱 그냥 은퇴하고 나갑니다. 그걸 많이 했죠.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또 지금 안 하죠. 네.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도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민감한데 아무래도 서머스 교수나 블랭샤드 교수가 그런 것을 이제 평생 봐왔기 때문에 작년에 연준이 틀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11월이나 12월 FOMC 때 파월 의장의 결정 또 다른 연준 이사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하고 이미 사실은 많이 부담이 돼서 75를 3번 한 거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대로 너무 빠르게 올려서 경제를 너무 많이 무너뜨릴까 봐 하는 걱정인데요. 과열된 경제였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어딘가서는 약간 영어로 하면 기브인이라고 하는데 뭐 꺾어지는 것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요. 어딘가는 좀 약간 과열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해소가 안 되지 않을까. 그래야지 인플레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근데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일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그거는 결국 과연 인플레가 왜 이렇게 올라가서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뭐 크게 보면 인류가 아닌 좁게 보면 거시경제학자들이 지난 79년부터 지금까지 한 경험. 네, 그러니까 그 볼커 의장 많이 소환되잖아요 요새. 그러니까 그때 인플레가 70년대 왜 생겼고 어떻게 잡았냐고 했을 때 경제학자가 깨달은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게 중요하다.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거나 임금을 매길 때 앞으로 인플레가 얼마나 있을 건지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도 가격을 자기도 임금을 임금 협상에서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생각했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 바뀐 줄 알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꽤 바뀌어 있더라. 그래서 계속 올리더라. 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몇 번 미국을 못 가다가 제가 2010년에 한국에 온 다음에 방학 때마다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연준에 가서 처음엔 이제 뭐 그냥 알바처럼 일도 했고 그다음에 그냥 사무실만 받아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6개월마다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번 한 세 번 못 가고 올 1월, 7월에 갔었거든요. 근데 1월하고 7월 본 분위기가 이 물가 특히 가격을 올릴 때의 분위기가 1월 달은 식당에서 가격을 올려도 굉장히 미안한 분위기였어요. 아 저렇게까지 미안하시지 않아도 되는데. 저항감이 좀 있었는데. 네, 7월에는 당연히. 전혀. 네. 그럼 굳이 얘기해야 돼? 그렇죠.